대한민국 최초의 화성학 팟캐스트 방송. 대한민국 유일의 화성학 팟캐스트 방송. 여기는 일산오빠의 실용음악 기초이론입니다. 안녕하세요. 일산오빠의 양세진입니다. 네, 유영주입니다. 예. 정말 그렇네요. 저희 팟캐스트 방송이 네. 대한민국 유일하고 최초가 맞겠죠? 이 화성학 네. 방송은 제가 알기로는 저도 많이 찾아봤는데 없었어요. 네네. 그리고 우리 팟캐스트 방송 여러분들 좀 인기도 많아요. 나름. 팟캐스트 교육 쪽에 가면 늘 그 순위권에 있어요. 팟캐스트 아이폰 팟캐스트 어플 있으신 분들은 교육 쪽으로 들어가 보면 뭐 보통 뭐 다른 뭐 영어나 이런 언어 쪽 그쵸. 배우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요? 대부분 영어 팟캐스트인데 유일하게 갑자기 화성학 팟캐스트가 음악 이론 팟캐스트가 하나 딱 나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저희 일산오빠의 실용음악 기초이론인데 방송 들으시는 분들 다 어떻게 들으시는지 알겠죠? 네네네. 주변 분들에게도 야 너 그냥 영어 공부만 팟캐스트로 하지 말고 또 요즘 또 다 스마트폰 있으시잖아요. 스마트폰만 있으면 팟빵이나 팟캐스트 어플에서 일산오빠만 딱 치시면 저희 방송 언제든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100페이지. 네네. 100페이지 저희 많이 나가고 있어요. 네네. 100페이지. 유닛 21 오도권과 임용동음조 해서 조성에 관련된 방송을 강의를 계속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오도권과 임용동음조 제목만 보면 참 가까이 하기 힘든 것 같기도 한데 네네네. 선생님 좀 정말 이해하기 쉽게 쉽게 문제를 풀 수 있게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뭐 책에 있는 내용은 제가 뭐 그대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 건데요. 우선은 이제 30개의 조, 그러니까 조가 이제 30개라고 했었고요. 그러니까 조표가 샵조 7개, 플랫조 7개고 이게 장조 단조가 있고 이제 없는 조표가 것도 없는 있고. 게 있으니까 네네네. 딱 30개가 돼요. 네, 총 30개의 조를 이제 완전 오도의 간격으로 정리해 놓은 표를 이제 오도권, 뭐 영어 A Circle of Fifths. 네. 그렇다네요. 네, 오도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도권을 외우고 있으면 이제 조에 관련된 지식들을 이제 잘 정리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뭐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뭐 장조를 보고 뭐 단조를 찾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어떤 조와 어떤 조가 어떤 관계가 있다. 뭐 어떤 조와 어떤 조는 뭐 어떤 또 성향이 비슷하다. 이런 것들을 이제 말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찾기에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는 게 이제 오도권입니다. 그래서 오도권을 좀 알고 계시면 지금은 모르겠지만 이 다음번 나오는 그런 문제들을 좀 더 손쉽게 풀 수 있는 이론입니다. 네. 그럼 이제 처음부터 한번 해볼까요? 네. 우선은 오도권을 이제 그리는 건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조표가 안 붙은 이제 조표가 없는 이제 C 키와 A 마이너 키를 이제 가운데 적어 놓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걸 기준으로 시계 방향으로 완전 오도씩 이제 적어 내려가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완전 오도로 계산하는 것보다는 이제 두 번째 그 방법인 시계 방향으로 샵조를 순서대로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오른쪽으로 갈 때는 샵 하나, 그 다음은 샵 2개, 그 다음 샵 3개 뭐 이런 식으로 가고요. 또 왼쪽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는 플랫조를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순서대로 붙여서 원 모양으로 만들어 주시면 이게 오도권이 됩니다. 그렇게 하니까 더 쉽네요. 네네. 저희가 처음에 없는 걸로 시작해서 시계 방향으로 샵을 파도 솔레 라미 시 요 순서대로 붙이고 반시계 방향으로는 플랫조를 붙이면 반시계 방향 그렇네요. 시계 반대 방향 반시계 방향. 있어 보이네요. 되게 그래도 지적인 사람이에요. 반시계 방향으로 붙이면 더 외우기가 쉽겠구나. 저 이거 되게 무식하게 외웠어요 여태까지. 아니 왜 이거를 책에는 나 이거 정말 샵 5도씩 해서 막 외웠었는데 이렇게 쉽게 외울 수가 있구나. 그러니까 가장 쉬운 거는 조표를 보고 장조 단조 찾는 거였잖아요. 뭐 장조를 보고 다른 거 찾는 것보다. 그래서 그냥 뭐 샵조 그다음 이제 플랫조를 이렇게 적어 놓고 그거에 대한 장조 단조를 붙이시는 게 좋고요. 근데 요 밑에 보니까 조금 복잡하잖아요. 이게 이렇게 두 개씩 겹쳐 있는 게 있죠. 아랫부분, 표 아랫부분. 플랫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플랫 5개, 샵 7개. 그다음 플랫 6개, 샵 6개, 샵
5개, 플랫 7개. 네. 이게 이제 겹쳐 있는데 이게 이제 다음번에 배울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이명 도금조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30개 조라고 했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 조 이름은 어떻게 구성되냐면 뭐 도의 그러니까 저희가 알고 있는 그 도레미파솔라시도인 도의 메이저 마이너 뭐 이런 거죠. 네. C 메이저 C 마이너. 그다음 또 도샵도 있잖아요. 네네. C샵의 뭐 C샵 메이저 C샵 마이너 이런 것처럼 저희가 알고 있는 그 음들의 장조 단조가 있는데 저희는 12음계를 사용하죠. 네. 그러니까 뭐 도, 도샵, 레, 레샵 이렇게 다 해보면 총 12개 음이 됩니다. 그럼 12개 음의 메이저와 마이너는 그럼 24개밖에 없는 건 거예요. 그렇네. 네. 그런데 저희가 이제 30개 조라고 했던 이유가 이 이명동음조 때문에. 얘네들 때문에 그랬구나. 네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3개, 그러니까 이제 총 6개가 겹치기 때문에 뭐 이렇게 30개 조가 나오고 이명동음조가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뭐 표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표 제가 한 번만 더 네네. 체크해 보면 저는 이걸 이제 본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네. 제가 보니까 가장 위에 조표 없는 걸 그리고 네. 시계 방향으로 샵조, 반시계 방향으로 플랫조를 조표를 이렇게 그려주면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동그라미가 완성되고 예. 그 원 바깥쪽으로 장조를 쭉 써주면 되네요. 그리고 네네. 원 안쪽으로 단조를 써주시면 되고 그러다 보면 요 밑에 6개가 이제 겹치잖아요. 네네네. 겹치는 요 6개가 이제 설명해 주실 이명동음조다. 네네네. 또 한자야. 이명동음조. 네네네. 그 뭐 두 번째 뭐 다음 페이지 101페이지 가서 두 번째 보면 이명동음조. 그러니까 이제 이름은 다른데 음은 같다. 뭐 이런 얘기겠죠. 이름명. 그래서 뭐 순수 한글로는 뭐 딴 이름 한 소리 뭐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래서 이름은 다르지만 으뜸음이 같은 소리인 조들의 이명동음조. 그러니까 저희가 이명동음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름은 다른데 음은 같은 거. 네. 그러니까 뭐 도샵과 레플레 뭐 이런 거죠. 그거를 이제 딴 이름 한 소리인데 이거는 딴 이름 한 소리 조인 거죠. 네. 그래서 이명동음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총 3가지가 있는데 샵이 5개 있는 거. 그다음 플랫이 7개 있는 게 이제 이명동음조인데요. 샵이 5개면 B 메이저고요. 네. 얘를 이제 다른 말로 하면 도 플랫. 그렇네. 그렇죠. 그래서 C 플랫 조는 시미라레 솔 도 파까지 붙는 요 C 플랫이 7개가 네, 이명동음조가 되고요. 두 번째는 샵이 6개는 F샵 메이저 키인데요. F샵 메이저의 이명동음은 G 플랫이 되겠죠. 네. 그래서 G 플랫 메이저 키인 플랫 6개. 그다음 세 번째는 샵이 7개인 C샵 메이저인데 얘도 이제 이명동음을 찾으면 레플레. 그래서 뭐 D 플랫. 그래서 이명동음에 대한 얘기도 이것도 이제 뒤에 보면 기초악전에 나와 있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3가지가 이명동음조가 된다. 뭐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명동음이 헷갈릴 것 같지만 우리가 그 이름의 뜻을 잘 생각해 보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네네네. 근데 여하튼 이게 임시표 플랫이나 샵이 붙은 거에 따라서 같은 음인데 네네네. 조표는 다 다르게 표현한다는 거잖아요. 네네네 맞습니다. 네. 그럼 뭐 넘어가 볼게요. 체크 문제로. 예, 가로 넣는 문제인데요. 오도권은 30개의 조가 어떤 간격으로? 완전 오도. 그렇죠. 완전 오도의 간격으로 정렬되어 있는 표이고 시계 방향으로는 뭐 어떤 조표가 늘어나죠? 샵이요. 네, 샵이 늘어나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는 플랫이 늘어나게 됩니다. 네. 예, 두 번째 문제는 이제 이명동음조를 구하는 건데요. 뭐 이거는 쉽게 외우셔도 될 것 같아요. 플랫이 6개면 샵도 6개. 예, 파도 솔레 라 미까지 붙게 되겠죠. 그래서 G 플랫 조는 F 샵이고요. 그다음 샵이 하나 둘 셋 넷 5개면 플랫이 더 많은 7개. 그래서 시미라레 솔도 파까지. 그래서 B 메이저 키는 C 플랫 메이저와 이명동음조고요. 플랫이 5개면 반대로 샵이 7개가 되겠죠. 그래서 파도 솔레 라미 C까지. 그래서
D 플랫 메이저 키는 C 샵 메이저 키와 임용동음조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샵 6개, 플랫 6개가 임용동음조라는 거 확실하게 기억하면 네네. 거기서 이제 플러스 1, 네네네. 마이너스 네네네. 1 이렇게 반대로. 하는 거에 따라서 임용동음조를 다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 저희 청취자분들, 저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을 끝내셨지만 우리 청취자분들 직접 네네. 오도권표를 네. 꼭 연습장에 한번 그려보셔야 예, 돼요.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눈으로만 보면 다 아는 것 같은데 직접 그려보면 또 네. 헷갈릴 수도 있고 네, 또 맞습니다. 그려보면서 우리 이전 방송에서 배웠던 장조, 단조, 조표 구하기 또 네네네. 복습도 할 수 있잖아요. 네네. 요 오도권 표를 꼭 한번 그려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한 페이지 넘겨서 102페이지 네. 유닛 22 관계조에 네네. 대해서 관계조 또 근친조라고도 부르요. 네네네. 이제 뭐 가깝다고 해서 그러니까 어떤 조끼리 서로 이제 관계가 있다 해서 저희가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래서 관계조는 30개의 조들 중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연관되어 있는 조들을 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4개, 이제 총 4가지의 관계조를 배워볼 건데요. 우선 처음에 배울 거는 나란한 조. 예, 나란한 조는 뭐 저희가 많이 뭐 이 학교 뭐 중고등학교 수업 시간에도 많이 했을 텐데요. 쉽게 말하면 이제 같은 조표를 사용하는 조입니다. 같은 조. 그러니까 저희가 한 세트라고 네. 불렀던 거겠죠. 그래서 조표가 없는 뭐 C 저희가 여기 예로 나와 있는데요. C 메이저는의 나란한 조는 마이너인 A 마이너, 네. 단삼도 아래인. 그리고 샵이 2개 있는 B 마이너는 반대로 이제 메이저인 D 메이저가 나란한 조가 됩니다. 그래서 장조의 나란한 조는 단조가 되고 네. 또 단조의 나란한 조는 반대로 장조가 되는. 네. 그래서 같은 조표를 사용하는 조 한 세트. 여기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 계산했던 거니까 이거는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 저희가 동주조라도 부르고 같은 으뜸음조라고도 부르는데요. 뭐 이 이름에서 이제 설명이 다 나왔죠. 네. 같은 으뜸음. 그러니까 뭐 장조의 동주조는 근데 이거는 반대로 이것도 단조고 단조의 동주조는 장조라는 말이 뭐냐면 이 악보를 보면 좀 더 쉽게 알 수 있는데요. G 메이저. 그러니까 이 대문자로 된 G 메이저의 동주조는 소문자 G. 그렇죠. 이게 입니다. 으뜸음이니까 어차피. 네, 으뜸음이 같은데 하나는 메이저고 하나는 마이너다. 요 관계가 뭐 동주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시로 나온 G 메이저의 동주조는 G 마이너이기 때문에 이거는 G 메이저는 샵이 하나 붙은 거고 G 마이너는 플랫이 2개 붙은 거. 네. 그래서 이거를 찾을 때 조금 복잡하겠죠. G 마이너 한다고 바로 조표를 또 알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G 메이저의 동주조를 G 마이너로 바로 찾을 수 있지만 이거의 조표를 찾으려면 메이저를 먼저 가고 B 플랫 메이저를 가고 여기서 또 이제 조표를 찾아야 되는 예,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다음 두 번째 예시 문제는 C 마이너네요. C 마이너의 동주조는 뭘까요? C 마이너의 동주 C 메이저죠. 그렇죠. C 메이저. 저를 진짜 너무 띄엄띄엄 보시는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래서 농담입니다. 네. 아니, 중간중간 많이 실수를 하셔서 네. 네, C 마이너는 C 메이저.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찾는 것보다 이 조의 이제 조표를 찾는 게 조금 더 어려운데요. 그래서 C 마이너는 플랫이 3개면 뭐 C 메이저는 플랫이 없는 조표가 없는 뭐 조다. 뭐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동주조를 할 때 뭐가 나오냐면 이제 임용동음 조가 좀 적용이 되는데요. 그 103페이지 제가 밑에 보면 이제 별표 쳐서 설명을 해놨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G샵 마이너 키의 동주조는 G샵 메이저 키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G샵 메이저 키라는 조는 저희가 보질 못했어요. 없어요. 그쵸. G샵 메이저 키는. 그러니까 샵이 붙은 거는 C샵, F샵 요 두 네. 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임용동음조로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G샵의 임용동음조는 A 플랫. A 플랫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G샵 마이너 키의 동주조는 A 플랫 메이저. 예, 이렇게 설명을 해야 좀 됩니다. 해야겠구나. 네네. 이것도 그냥 G샵 메이저 이렇게 써버리고 조표를 찾으면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오겠죠. 요거 네네.
퀴즈로 한번 내봐야겠다. 네네네. 저희 내주시면 페이스북에 퀴즈로 내보면 네. 틀리는 분 많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 이제 세 번째는 도미넌트 키인데요. 뭐 딸림조라고도 하고요. 설명은 이제 완전 5도 위에조. 그러니까 저희가 5도권 했을 때 시계 방향으로 가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완전 5도씩 네. 늘어난다고 했으니까 5도권으로는 시계 방향으로 옆에 있는 조. 그러니까 샵조는 샵이 늘어나는 게 되고 플랫조는 반대이기 때문에 이제 플랫이 줄어드는 네. 조겠죠. 그래서 이거는 장조의 도미넌트 키는 또 장조, 단조의 도미넌트 키는 단조. 그러니까 저희가 앞에서 살펴봤던 나라는 조와 동주조는 장조의 관계조는 단조였고 뭐 단조의 관계조는 장조였는데 이 도미넌트 키는 뭐 똑같습니다. 장조는 장조, 단조는 단조. 그래서 샵이 3개 붙은 A 메이저 키는 저희가 뭐 방법을 여러 개 말씀드렸는데 그냥 요게 더 뭐 완전 5도 위의 조보다는 샵 조는 늘어나고 네. 플랫 조는 줄어든다고 생각하는 게 제일 쉽거든요. 그래서 샵이 3개면 샵이 4개 있는 게 도미넌트 키가 되겠죠. 뭐 샵이 2개 있으면 샵이 3개 있는 게 도미넌트 키가 되고요. 그래서 샵이 3개 있는 A 메이저 키의 도미넌트 키는 E 메이저. 네. 그리고 플랫이 5개 있는 5개 있는 거는 하나 준 거니까 4개 있는 거. 그런데 5개가 메이저가 아니라 마이너를 구했으면 4개도 4개의 메이저가 아니라 마이너를 구해야 되는 거. 그래서 B 플랫 마이너의 동주조는 F 마이너. 근데 저희가 지금까지는 한문으로 말했죠. 뭐 나란한 조. 네. 그렇죠. 근데 이거는 딸림 조라고 말하지 않고 이제 도미넌트 키라고 한 게 저희가 뭐 음악 이론이 계속 영어도 있고 뭐 이탈리아어도 있고 또 한글도 있고 한문도 있고 이걸 막 다 혼용해서 쓰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더 많이 쓰는 거, 흔히 쓰는 걸로 제가 뭐 설명을 도미넌트 하니까 키라는 정말 말은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뭐 딸림조 이렇게 말하지 않죠. 뭐 딸리는 것도 아니고. 네. 개그였죠, 선생님. 네, 아무튼 그래서 도미넌트 키라고 딸리는 분들은 딸림조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 틀린 건 아니잖아요. 네. 그다음 뭐 버금 딸림. 버금 딸림조. 근데 다 알긴 알아야죠. 네네네. 기억하면 좋죠. 예, 그러니까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뭐 딸림조를 구해라 그러는데 나는 도미넌트 키밖에 모르는데 이러면 또 안 되겠죠. 정말 딸리는 거죠, 그럼. 선생님, 근데 저 궁금한 게 있어요, 진짜. 네. 도미넌트 키는 완전 5도 위의 조를 구하는 건데 이게 왜 관계조예요? 이게 뭐 이게 응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나중에 뭐 곡을 쓰실 때 보면 이제 나중에 저희가 이권에서 설명을 할 수도 있겠지만 설명을 하셔야죠. 네, 설명을 했을 때 이제 전조 파트가 나오거든요. 네. 이제 조를 바꿀 때. 근데 이렇게 뭐 전조가 뭐 직접 전조, 뭐 간접 전조 이렇게 해서 뭐 제가 길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어떤 전조는 조가 바뀌는 느낌이 확 나는 전조가 있고요. 네. 어떻게 또 전조를 하면 이게 바뀌는지 모르게 되는 전조가 자연스럽게. 있어요. 네네네. 근데 이 근친조 이제 관계조 이 도미넌트 키로 도미넌트 키나 뭐 서브 도미넌트 키나 아니면 뭐 나란한 조나 동주조 이런 걸로 전조가 되면 뭔가 이렇게 바뀐지도 모르게 이제 은근슬쩍 바뀌는. 들려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제가요? 너무 급작스러운 건가? 아니요. 저희 맨날 방송할 때 키보드 옆에다 두고 한 번 치시지도 않으면서. 네, 이게 들리시나요? 네네네. 네, 근데 페달이 잠시만요. 네네네. 네, 페달을 준비해 주시면. 네,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조가 이제 확 바뀌는 건 뭐 이런 거겠죠. 그냥 뭐 이렇게 연주하다가 이게 뭐가 이제 조가 바뀐 듯한 느낌이 들죠. 뭘로 바뀐 건데 지금? C에서 D로.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관계도 없는 건 거죠. 네. 근데 이제 조가 이제 은근 이제
어떤 관계조로 바뀔 때는 C에서 완전 오도로 올라가면 뭐 이렇게 뭐 연주하는 거죠. 뭐 이렇게 조가 되면 지금 방금 바뀐 건가요? 네네네네. 아 눈치를 못 채는 것 같아요. 네네네. 정말 자연스럽네. 네. 근데 선생님 첫 번째 것도 그렇게 어색하진 않았어요. 네. 근데 두 번째 게 훨씬 더 자연스럽다. 예. 제가 잘 쳐서 그런가요? 아, 아무튼 그러니까 이렇게 관계조로 조를 바꿔주면 뭔가 좀 자연스럽고 예, 자연스럽게 바뀐다. 근데 그게 뭐 꼭 자연스럽게 바뀌어야지만 또 좋은 건 아니고요. 그래서 어떤 극적인 효과를 노릴 때는 자연스럽게 안 바뀌는 게 좋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래도 도미넌트 키를 알고 있어야지 극적인 걸로 할 때는 도미넌트 키를 피하면 되잖아요. 역으로. 네네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자연스럽게 내가 전조를 하려면 네네. 도미넌트 키로 하면 더 자연스럽구나. 네네네. 배워야겠네. 알아야겠네. 네 그렇습니다. 서브 도미넌트 예. 키 이제. 예, 버금 딸림. 네. 네 이제 좋은데요. 완전 오도 아래 조죠. 네. 그러니까 이것도 근데 완전 오도 밑으로 계산하는 것보다는 이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해서 네. 샵조는 줄어들고 플랫조는 늘어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조금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장조의 서브 도미넌트 키는 장조고 단조의 서브 도미넌트 키는 단조가 됩니다. 그래서 문제 나와 있듯이 C샵 메이저 샵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면 샵은 줄어드는 거니까 샵이 6개인 F샵 메이저 키가 서브 도미넌트 키고요. 플랫이 하나 있는 D 마이너는 반대로 늘어나는 그래서 플랫이 2개 있는 마이너 키이기 때문에 G 마이너 키가 서브 도미넌트 키가 됩니다. 그러니까 도미넌트 키는 장조의 도미넌트 키나 서브 도미넌트 키 다 장조고 네네. 단조의 도미넌트 키나 서브 도미넌트 키는 단조이다. 예, 단조로. 선생님 4번 서브 도미넌트 키도 뭐 네. 그러면 2조 같은 전조 같은 거에 관련이 있는 거예요? 네네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바로 옆에, 그러니까 오도권으로 보면 바로 옆에 있는 거기 때문에 쉽게 갈 때마다 뭐 좀 뭐 느낌이 뭐 이렇게 확 바뀌는 느낌이 안 드는 그런 조이죠. 네, 그러면 저희가 근친조, 관계조 네. 지금 다 설명을 들어봤고요. 한 장 넘기셔서 체크 문제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체크 문제 1번. 이번 다 빈칸 넣는 거네요. 네네. 한번 해볼까요? 네, 첫 번째 나란한 조는 같은 조표를 그렇죠, 사용하는 조표를 사용하는 조고요. 장조의 나란한 조는 반대로 단조. 거죠. 단조. 예, 단조의 나란한 조는 장조. 장조고요. 동주조는 뭐라고도 부르죠? 이거 같은 으뜸음조. 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으뜸음을 사용하는 예, 조이죠. 예, 말장난하네요. 그다음 몇 도 위의 조를 도미넌트 키. 완전 예, 5도요. 완전 5도 위의 조를 도미넌트 키라고 하고 뭐라고도 이거 부른다고요? 좀 딸림조. 딸림조. 그러니까 딸리다의 딸림은 아니겠죠? 이게 뭔가 다르죠. 딸려 있다. 그렇죠. 이제 뭔가 이렇게 껴 있다. 음. 뭐 이런 장조의 도미넌트 키는 장조. 장조. 예. 단조의 도미넌트 키도 단조요. 예, 단조고요. 완전 5도 아래의 조를 서브 도미넌트 키라고 하면 이거는 버금 딸림. 그렇죠. 버금 딸림. 선생님, 버금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못지않게 버금이 네. 제가 네이버 찾아봤는데 그 두 번째, 그러니까 으뜸 바로 아래 버금이래요. 그래서 버금 딸림 좋아하면 정말 한국말이 더 어려워. 네네. 그러니까 서브라는 뜻이에요. 예, 네네네네. 네, 그 진짜 영어로 서브가 한국어로는 그러네요. 버금이래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버금 딸림 좀 서브라는 의미래요. 괜히 얘기했다. 네, 장조의 서브 도미넌트 키는 장조고요. 장조고. 단조의 서브 도미넌트 키는 단조입니다. 단조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105페이지에 있는 체크 문제 2번 아래 관계조를 구해보세요 라는 네.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예, 첫 번째는 나란한 조. 나란한 조는 조표를 같이 사용하는 같은 거죠. 조표죠. 네. 그래서 플랫 하나인 F는 옆에도 플랫 하나로 우선 적어 놓는 게 맞을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장조니까 네. 단조를 구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단조를 구하는 거니까 이거 단삼도. 내려서 D 마이너. D 마이너. 네. 그래서 F 메이저의 나란한 조는 D 마이너가 되고요. 그다음 동주조는 같은 으뜸음을. 그렇죠. 그러니까 E 메이저는
그냥 E 마이너. 그렇죠. 반대인 E 마이너. E 마이너는 E 마이너의 조표를 조표를 구하려면 메이저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단삼도를 올려서 올려요. G가 되네요. G네. G니까 C샵은 반음 아래인 파샵. 샵이 하나. 네. 그래서 샵이 하나 붙은 E 마이너가 E 메이저, 샵 4개 붙은 E 메이저의 동주조고요. 네. 도미넌트 키는 샵은 늘어나고 플랫은 반대로 줄어드는 거니까 플랫이 2개만 붙으면 됩니다. 2개 붙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플랫이 2개 붙었으면은 이거는 B 플랫 메이저. 끝 플랫에서 하나 앞에 그렇죠. 가는 네네네. 거니까 B 플랫 메이저. 네, 그래서 E 플랫 메이저의 도미넌트 키는 B 플랫 메이저고요. 네. 그다음 서브 도미넌트 키는 반대겠죠. 플랫이 2개 붙으면 플랫이 3개. 예, 3개 붙어야 되는. 3개 붙으면 바로 답이 나오네요. 네네네. E 플랫. 예, 그래서 이거는 도미넌트 키의 전혀 반대인 거죠. E 플랫의 도미넌트는 B 플랫이고, 그럼 B 플랫의 서브 도미넌트 키는 뭐 E 플랫이다. 그래서 3, 4번 이렇게 내신 거구나. 네. 뛰어나십니다. 정말. 네, 맞나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이게 기억해야 되는 것 같아요. 나라난조랑 동주조는 장조의 나라난조 동주조는 단조고 네네. 단조는 장조고 네. 도미넌트 키로 들어가면 도미넌트 키나 서브 도미넌트 키나 장조는 장조고 단조는 단조다. 네, 맞습니다. 근데 이거 오도권을 우리가 한번 쭉 그려보고 풀면 되게 쉬울 것 같아요. 네네네. 오도권에 다 써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 100페이지에서 배웠던 오도권 표도 꼭 한번 체크를 다시 한번 해주세요. 네. 그럼 한 페이지 넘어가서 우리 106페이지 이번엔 조음김과 조바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또 한국말로도 있지만 한문으로도 네네네. 이조와 전조. 네. 전조라는 말은 참 많이 들어봤는데 약간 좀 오성과 한음 떠오르는데 오성과 한음. 또 뭐 있지 않나요? 거꾸리와 장다리. 정말 선생님 이제 드디어 세대차를 보여주시는군요. 거꾸리와 장다리라뇨. 이조와 전조, 네. 오성과 한음이까지가 딱 네네네. 좋았는데. 맞습니다. 네. 1번. 예, 조음김. 이게 말이 좀 헷갈리는데 우선 크게 보면 이제 조음김과 조바꿈을 제가 이제 설명을 하면 조음김은 곡 전체를 다른 조로 옮기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뭐 흔히 쓰는 게 이제 노래방에서 맞아. 예, 나 키 좀 올려줘, 뭐 키 내려줘 이런 게 조음김이겠죠. 그래서 조금 뭐 이렇게 하면 또 웃기겠지만 야 나 2조 해줘. 아니 이거 들었으면 이렇게 해야지. 야, 나 이제 너무 음이 높으니까 네. 좀 낮게 조음김 좀 해줘. 이렇게 얘기하셔야죠. 네. 그리고 이제 전조는 뭐냐면 저희가 뭐 나는 가수다 뭐 이런 데 보면 막 각자 극적으로 막 조가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노래가 중간에 진행되다가 갑자기 바뀌는 거. 네. 이런 것들이 저희가 전조라고도 하고 또 쉽게는 이렇게 뭐 후렴 같은 데서 후렴 반복할 때 뭐 높아지잖아요. 근데 그것도 뭐 키가 높아진다라고 말하지만 그게 곡 중간에 어떤 부분만 바뀌는 거기 때문에 그건 이제 전조 거죠. 그렇죠. 대부분 막 후렴에서 네네. 클라이막스로 쭉 올라가죠. 한번 쫙 네. 조를 바꿔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뭐, 전조다. 예. 그래서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시다가 좀 키가 안 맞는다. 그럼 중간에는 꼭 전조. 야 나 조바꿈 해줘. 이건 이제 곡 중간에 말할 수 있는 거. 아니면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노래방에서 극적인 효과를 주기 위해서 본인이 키를 바꾸는 그렇죠. 사람도 있겠죠? 예, 그거는 전조인 거죠. 전조지. 근데 처음부터 바꾸는 사람은 2조. 조음김. 네, 저희만 신났네요 지금. 그래. 막 네. 청취하신 분들 그럴 수 있어요. 뭐 쟤네 왜 그래? 예. 자기네끼리 신났어 이럴 수 있는데 저희가 노래방을 너무 오랫동안 못 가봐서 그런 것 같아요. 네. 노래방도 가고 싶는데. 노래방이니까 또 생각나는 게 있는데 저희 때가 이제 저 중학교 때 처음 노래방 생겼잖아요. 그래요? 예. 아닌데. 저 중학교 때 중1 때 제가 중1 때. 초등학교 때 생겼는데. 아무튼 네, 노래방이 저희 생겼어요. 동네는 그랬는데 그때는 막 노래방 가는 게 뭐 불법이 아니었어. 지금 한때는 한번 청소년들이 막 가는 게 불법이었었잖아요. 저는 모르겠어요. 네, 저는 아무튼 선생님이랑 세대 차이가 많이 나서 잘 그런 시대에 모르겠어요. 있었습니다. 아, 네. 그 얘기 하시려고 그랬어요? 아니 좀 너무 이게 긴 얘기 같아서. 네. 요즘에도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네. 노래방 가끔 오락실 가면 500원 넣고 하는 노래방 있던데요. 네. 거기 사람 막 드글드글해요. 네. 그럼 거기서
거기서 이조와 전조를 한번 방송 끝나고 해봐야겠다. 예, 한번 적용 한번 해보시면. 네, 그러면 이제 조옮김 이조가 네네네. 어떻게 하는 건지 네.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네, 우선 조옮김은 계속 길게 설명했듯이 곡 전체를 다른 조로 옮기는 건데요. 그러니까 악보에 예시 나왔듯이 C키를 A키로 이거는 이제 2조를 한 거겠죠. 네. 그리고 좀 더 자세히 설명하려면 단삼도 아래로 2조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될 텐데요. 이런 거를 이제 하는 순서는 조음기 악보를 그리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고 저희가 설명을 해놨죠. 106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네. 이제 쭉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만약에 이런 악보가 나오고 솔파, 미파, 레, 시, 라, 파샵, 솔, 레, 미, 시도 이런 악보가 있고 다음 악보를 E 플랫 키로 조음김 하세요. 이런 문제가 있다고 치면 네. 처음에 해야 될 건 뭐냐면 악보 음표 아래에다가 이동도법을 사용해서 개 이름을 적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이동도법이 나오는데 이동도법은 뭐죠? 이동도법은 107페이지 밑에 별표 보시면 나와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조의 으뜸음에 따라 개 이름을 다르게 읽는 것을 이동도법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조와 상관없이 이름을 읽는 것을 고정도법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조표 따라서 조표의 으뜸음 따라서 그렇게 음을 개 이름을 읽는 게 이동도법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두 번째 악보 위에서 두 번째 악보는 A 키 악보를 저희가 고정도법으로 읽으면 라, 도샵, 미, 파샵이겠지만 그렇죠? 네. 근데 이동도법으로 읽으면 이거는 도, 미, 솔이죠. 솔, 라 이렇게 읽어야 되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동도법을 사용해서 개 이름을 적어야 되는데요. 이제 중간에 이제 임시표가 나올 때는 화살표를 이용해서 샵은 화살표를 올려주고 플랫은 내려줘야 되는데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왜 중요하냐면 어떤 조에서는 샵이 아니라 제자리표를 해야 될 수도 있고요. 또 플랫을 더블 플랫을 붙여야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샵 플랫 그대로 적어주시면 안 되고요. 화살표로 먼저 하는 게 이게 반음 올라갔다, 반음 내려갔다로 표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표기하니까 솔파, 미파, 레, 시, 라 이 파샵을 파하고 화살표 위로 해주고 솔, 레, 미, 시도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바꾸려는 조의 조표를 구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저희가 E 플랫 키로 조음김을 하라고 했으니까 E 플랫 키는 플랫 조고, 네. 플랫 조고 이게 미니까 하나 더 가서 시미라 세 개 붙어야 돼요. 세 개 붙죠. 그렇게 조표를 그려주고요. 네. 그다음 세 번째는 저희가 조음김 하기 전에 이제 그 이동도법으로 개 이름을 적었잖아요. 네. 그거를 조음김한 조표 밑에다가 이렇게 그대로 적어 놓습니다. 왜냐면 이제 실수 안 하려고 다 이렇게 적는 거예요. 그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이동도법을 사용해서 이제 악보를 그리게 되겠죠. 그러니까 E 플랫의 솔은 C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적어주게 됩니다. 네. 근데 요때 이 파 화살표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라에는 이 E 플랫 키는 라의 플랫이 조표에 붙어 있기 때문에 샵이 아니라 반음 올리는 거는 제자리표를 붙여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문제에서 이런 샵이나 플랫 이런 임시표가 나온 거는 조음기만 조에서는 그대로 나오는 거는 거의 문제에서는 거의 없겠구나. 없습니다. 그러니까 샵이 제자리로 바뀌든지 플랫이 더블 플랫으로 바뀌든지 이걸 바뀌기 때문에 꼭 화살표를 사용해서 그러니까 여기 적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파샵이었던 거는 조표 영향으로 그냥 반음이 원래 떨어져 있으니까 반음을 올리려면 샵이 아니라 제자리표를 붙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순서대로 하면 틀린 일이 없는데 그냥 이것도 그냥 세 칸 올릴까 하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좀 많이 틀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임시표가 나올 때 일단은 임시표대로 하지 말고 조음김 할 때는 화살표를 사용하면 덜 틀리고 정확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그다음 이제 문제에서는 많이 나오진 않는데 이제 조바꿈 이제 전조는요 곡 중간에 그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도미 솔라 파라도시 이거는 조표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C 키겠죠. 근데 갑자기 이제 겹세로줄 이 겹세로줄이 나오는 이유도 저희가 기초학전에 있는데요. 어떤 조나
어떤 리듬, 뭐 박자가 바뀔 때 네. 저희가 겹세로줄로 더 표시를 해주는데 이렇게 겹세로줄이 나온 후에 조가 바뀌었죠. 네. 그러면 예. 이거 도미넌트 키로 바뀌었네요. 네네네. 그러면 요것도 이제 이런 게 이제 전조가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체크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 체크 문제는 다음 악보를 주어진 조로 조음김하세요. 네. 맞네요. 처음 해야 될 게 뭐라고요? 처음 할 거는 이동도법으로 개 이름을 적는 거예요. 네. 그래서 도시 솔레 파 라 화살표 밑으로 솔레 파라 도 미 화살표 밑으로 도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네. 그다음 A 키니까 네. A 키의 조표는 샵조예요. 예, 그래서 파 도 솔 그러니까 끝샵이 솔샵이기 때문에 파도 네. 솔샵을 적어주고요. 그 밑에 이제 도시 솔레 파라 밑으로 솔레 파라 도 미 밑으로 도를 적어주시고 이제 A의 도가 뭐죠? A의 도는 라죠. 그렇죠. 라부터 해서 시작해서 그리시는 게 좋은데 이것도 뭐 위로 그릴 수도 있고요. 네. 또 밑으로 그릴 수도 있는데 가장 그릴 때는 그릴 때는 이제 그 덧줄을 최소화하는 게 더 좋아서요. 그래서 저희가 그려보면 제가 적기로는 이동도법으로 지금 적고 있는데 제가 지금 불러드리는 거는 고정도법으로 불러드릴게요. 그래서 라, 솔, 미, 시. 그다음 마디 해보시겠어요? 그다음에 고정도법으로 읽으면 레. 네, 그렇죠. 여기가 중요한 것 같아요. 네네. 파에서 네. 플랫이 아니라 네. 이거는 조표 영향 때문에 반음이 올라가 있으니까 제자리표죠. 파 제자리표. 그렇죠. 그다음에 미, 시. 네, 미, 시. 그다음에는 레, 파, 라, 도 제자리표. 그렇죠. 이것도 이제 화살표 밑으로 내렸기 때문에 반음 내린 거니까 도샵이 도로 돼야 되니까 도 제자리표를 하고 그다음에 라로 끝나는 거죠. 라까지. 그래서 거의 뭐 이것처럼 이렇게 임시표가 나오면 같은 임시표가 붙는 거는 뭐 거의 나오진 않고요. 문제에서는 네 그렇게 됩니다. 그 임시표가 붙은 음만 좀 조심하면서 조음김 하면은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한 장 넘기시면 108페이지 연습 문제 3-2번이 나왔습니다. 연습 문제 3-2번 통해서 우리 지금 관계조 또 오도권 이렇게 배웠던 것들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예, 첫 번째 문제는 나라는 조와 으뜸음을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는 조의 조표뿐만 아니라 저희가 으뜸음까지 구하는 건데요. 네, 세 번째, 네 번째 마디 한번 해볼게요. 우선 G 메이저의 우선 나라는 조는 같은 조표를 사용하는 거니까 뭐 샵 하나, 뭐 네 번째 마디는 플랫 4개, 뭐 이건 똑같이 적어주시면 되고요. 나라는 조는 이제 장조의 나라는 조는 단조기 때문에 G 메이저는 E 마이너. 그래서 미에다가 음을 하나 그려주시면 더 으뜸음이 될 거고요. 다음 마이너의 네 번째 마디는 마이너니까 메이저. 그래서 A 플랫 메이저고 라의 음표를 하나 그려주시면 나라난조와 으뜸음을 구하는 문제를 답을 적게 되고요. 2번 그러면 다음 주에 동주조와 으뜸음을 구해보세요는 첫 번째 두 번째 걸 좀 한번 해주세요. 동주조는 같은 으뜸음조잖아요. 그러니까 B 플랫 메이저는 B 플랫 마이너. 그렇죠. 그러니까 메이저의 동주조는 마이너이기 때문에 그럼 B 플랫 마이너는 장조는 D 플랫. D 플랫은 플랫이 시미 라 레에서 하나 더 나가는 솔까지. 그리고 C의 으뜸음까지 그려주시면 그러니까 플랫 5개에 그다음 C의 으뜸음, 그다음 B 플랫 소문자로 적어주시면 그게 답이고요. 두 번째 마디는 F샵 마이너니까 메이저인 F샵 메이저가 동주조가 되고요. F샵 메이저는 샵이 파도 솔레 라 미까지 붙은 거. 그리고 파샵에 음을 그려주시면 동주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한 페이지 옆으로 가서 네. 109페이지 3번 다음 조의 도미넌트 키와 으뜸음을 예. 구해보세요. 도미넌트 키는 완전 5도 위의 위의 음이죠. 네. 그래서 샵조는 샵이 늘어나고 플랫조는 플랫이 하나 네.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오도권에서는 시계 방향 네. 옆으로 있는 거겠죠. 이거는 제가 2, 3번 2, 3마디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네. 두 번째는 플랫이 하나 있으니까 플랫이 없는 게 도미넌트 키겠죠. 그러면 조표가 아무것도 없는 거니까 C. 그렇죠. 메이저 키의 도미넌트 키는 메이저니까. 네. 그래서 도를 그려주시면 되고요. 세 번째 마디는 샵이 4개 있는 거는 샵이 5개. 예, 파도 솔레 라. 그래서 B 메이저. 네. 그래서 C의 으뜸음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4번 다음 조의 서브 도미넌트 키와 으뜸음을 구해보세요. 서브 도미넌트 키는 네. 이제 도미넌트 키와는 좀 반대잖아요. 네, 시계 반대 방향이고 완전 5도 아래음. 네, 그리고 샵은 줄어들고 플랫은 늘어나고. 네. 그럼 이것은 1번, 4번. 네, 해볼게요. 1번, 첫 마디, 네 번째 마디. 네네. 그래서 조표가 없는 거는 C 메이저의 서브 도미넌트 키는 왼쪽 이제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가니까 플랫이 하나 예. 붙겠죠. 그래서 F 가 되고 F 메이저 파의 키가 으뜸음을 그려주시면 되고요. 네 번째 마디인 시미라레 솔 도는 플랫이 하나 더 늘어나야 되겠죠. 시미라레 솔도 파까지 붙은 거. 그래서 C 플랫. 그래서 도의 으뜸을 그려주시면 서브 도미넌트 키가 됩니다. 네. 5번 연습 문제 3-2의 마지막 문제 5번 다음 악보를 주어진 조로 주옮김하세요. 이조하세요. 이 말이죠. 네, 이거는 처음에는 이동도법으로 미파 솔 미 파 솔 화살표 위로 라 솔 파 미 레 시 도를 적어 주시고요. 네. 이 플랫 키는 조표가 시미라 플랫 조니까 시미라 플랫 3개 붙고요. 그다음 미파 솔 미 파 솔 라 솔 파 미 레 시 도를 그려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이 솔샵이잖아요. 요거 하나만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솔샵은 이 플랫 키에서 고정도법으로 읽으면은 C잖아요. 그렇죠. C인데 이게 조표에 영향을 받네요. 네네. C가 플랫이 붙어 있으니까 이것도 반음 올리려면 제자리표를 붙여줘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뭐 주의하셔야 될 거는 그 솔샵이 C 제자리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한 장 넘기셔서 오늘 강의를 꼭꼭꼭 기억합시다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10페이지 꼭꼭꼭 기억합시다. 네, 1번 30개의 모든 조를 완전 5도 간격으로 시계 방향이죠. 완전 5도 간격으로 정리해 놓은 표를 5도권이라고 하는데 저희 선생님이 쉽게 그릴 수 있는 방법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조표가 없는 거를 기준으로 해서 시계 방향으로는 샵조를 하나씩 늘어나는 샵조를 그리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는 플랫조를 그리면 된다. 이렇게 그렸을 때 밑에 나오는 6개의 조가 이명도음조였잖아요. 2번까지 해버렸네. 5도권 그리는 순서는 정말 정석으로 하면은 조표가 안 붙는 C키랑 A 마이너 키를 기준으로 시계 방향으로 완전 5도씩 적어주면 되고 시계 방향으로는 샵조를 붙이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는 플랫조를 붙여라. 어떻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이름은 다르지만 으뜸음이 같은 소리인 조들을 이명동음조라고 합니다. 그런데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는 샵이 5개, 플랫이 7개. 두 번째는 샵이 6개, 플랫이 6개. 3번은 샵이 7개, 플랫이 5개인 경우 으뜸음은 같은 소리를 내지만 다른 조인 이명동음조가 이렇게 나와요. 이것도 꼭 기억해 주시되 샵이 6개, 플랫이 6개를 기준으로 하나씩 플러스 되고 하나씩 마이너스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좀 쉽게 외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저희가 배웠던 관계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나란한 조는 같은 조표를 사용하는 조고 장조의 나란한 조는 단조였어요. 그리고 단조의 나란한 조는 장조였어요. 반대였죠. 그리고 동주조는 이번에는 같은 으뜸음을 사용하는 조. 이것도 장조는 단조고 단조는 장조고. 그 다음에 3번
도미넌트 키. 네. 도미넌트 키는 완전 5도 위에 있는 조였어요. 네. 그리고 서브 도미넌트 키는 완전 5도 아래에 있는 조인데 네. 이것도 좀 편하게 생각하려면 네. 도미넌트 키는 샵조는 샵이 늘어나는 거고 네. 플랫조는 네. 플랫이 하나 줄어드는 거고 네. 반대로 서브 도미넌트 키는 샵조는 샵이 하나 줄어들고 네. 플랫조는 플랫이 하나 늘어난다. 이렇게 기억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5번 우리 111페이지 5번 보면 곡 전체 조를 바꾸는 것을 조음김이라고 하고 네. 곡이 진행되다가 일부에서 바뀌는 것을 조 바꿈 전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래방에서 처음부터 키 바꿔서 부르는 거는 조음김이고 중간 노래하다가 키가 바뀌는 거는 전조라고 합니다. 클라이막스를 위해서 전조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고음이 안 올라가서 중간에 전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맞습니다. 6번 조음김 악보 그리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옮기려는 악보에 개 이름을 먼저 적은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로 주어진 그 조표에 조음김 조표에 조표를 구하고 그 다음에 바뀐 조표 밑에 처음에 1번에서 구했던 그 이동도법으로 구했던 개 이름을 적어준 다음에 이동도법에 따라서 악보를 그리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우리가 뭐 임시표가 붙었던 거 있잖아요. 그것을 꼭 화살표로 써놔서 이게 조표의 영향을 받으면 샵이 제자리표가 될 수도 있고 플랫도 제자리표가 될 수도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와, 그럼 저희가 8강을 끝으로 조성에 관한 이론 설명은 다 해주셨네요. 저희가 7강을 1부, 2부로 했었고 그 다음에 8강을 했으니까 3개의 강의로 조성에 관한 설명을 저희 선생님이 다 해주셨어요. 그러면 9강에서는 또 여러분들 저희는 그냥 지나가지 않지 않습니까? 9강에서는 여태까지 배웠던 조성을 총 정리하는 종합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우리 청취자분들 꼭 종합 문제의 방송을 들으실 때는 먼저 교재에 있는 걸 풀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선생님 풀어주시는 것만 따라오다 보면 다 아는 것 같은데 먼저 자기가 한번 풀어봐서 내가 이걸 잘 모르는 걸 체크하고 방송 들으시면 강의 들으시면 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오늘 정말 또 수고하셨어요. 또 수고하셨습니다. 노래방 얘기도 옛날 얘기하시면서 다음번에 기회 되면 제가 자세한 얘기를 노래방에서 뭐 친구들이랑 싸운 얘기 뭐 많습니다. 그때부터 싸우더라도 꼭 음악하는 곳에서 싸우셨거든요. 아무튼 우리 청취자분들 뭐 2조 전조 나온 김에 뭐 친구분들과 노래방도 한번 가보시고 조음김 조바꿈이란 용어도 좀 익숙하게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선생님 강의 너무 수고하셨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9강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일센오빠의 양세진 윤영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